지구상의 전 세계가 이웃처럼 마을처럼 가까워진 세상을 뜻하는 단어 지구촌. 이 용어가 등장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화란 아직은 피부에 와닿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과 기술의 발달이 나라 간의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계화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아마도 실천적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의 진입장벽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네트워킹으로 넘어서는 길을 제시하는 회사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국내 최대 외국인 전문가와 인플루언서 보유풀을 활용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열고 있는 주식회사 밍글링입니다. 취미와 노하우 공유, 세계 음식 유통과 온라인몰, 전문가 매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 맞춤형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주식회사 밍글링은 글로벌 인재교육 역량을 중심으로 프리-A 포함 30억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빛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창열 대표는 국내 최대인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청년창업 네트워크 프리즘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K유니콘을 찾아서 시즌3. 오늘 만나볼 기업은 특유의 패기와 글로벌 마인드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젊은 기업, 주식회사 밍글링과 전창열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유니콘을 찾아서 김동환입니다. 유망 테마를 이끄는 핫한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즌3. 오늘은 메타버스와 산업과 관련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순서에는 조금은 유별나고 좀 독특한 기업의 아주 젊은 창업자분을 모셨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CEO이면서 또 전국 최대 창업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으면서 청년 창업계의 발전을 사명으로 띠고 있는 아주 젊고 야심찬 청년 창업자인데요. 밍글링 대표이자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청년 창업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전창열 대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밍글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창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하고 스타트업 얘기도 하고 창업 네트워크 이야기도 하고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대표님 여기서 모셔봤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인상적인 대표님은 젊은 대표님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력에서 총학생 회장을 하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운동이나 뭐 정치 뭐 이런 쪽으로들 많이 가시는데 어떻게 창업길을 걷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저 2008년도에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었는데요. 2008년도, 예. 네, 많은 분들이 그 정치 쪽에 많이 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전 정치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비전을 실현시키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저희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기업 밍글링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기업의 모토가 투 글로벌 애톰, 콘텐츠 제작사, 그리고 이제 그 국가나 분야별 외국인 전문가,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국내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다. 이게 이제 모토로 제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비정상회담 나왔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 밍글링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는 이제 밍글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민글하다라는 어떤 함께 어울리다는 뜻인데요. 네네네. 사실 많은 국내 사람들이 이제 해외 어떤 글로벌 인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되게 쓰고 있어요. 만약에 네. 글로벌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해외 나가야 되고 또 뭐 영어를 배운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이미 국내에는 240만 명이나 되는 제한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해외 나가기 전에 또 그리고 이제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네네.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그 비정상회담 분들은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 중에 되게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뭐 취미 클래스 그리고 네. 육아 초등을 위한 글로벌 뭐 이 교육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이 뭐 뒤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활동이 상당히 다양해서 일단 크게 보면 밍글링은 이제 그 외국인 인플루언서분들 포함해서 매니지먼트도 하고 컨텐츠 제작도 병행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저희가 매니지먼트까지는 하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이 분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가진 재능들을 저희 이제 타겟층에 맞게
뭐 서비스화 시키고 프로그램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이제 한 파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한국인들도 저희 되게 중요한 고객이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자기 어떤 재능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활동을 보면 교육도 하고 매칭도 하고 그다음에 뭐 F&B 이런 쪽으로도 확장도 하고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을 그 넘나들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방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그 외국인 분들이 한국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이랄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할까요? 방점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방점은 일단 후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해외 나가지 않고도 글로벌 영향을 쌓을 수 있도록 한국인들이 그래서 네. 제한 외국인들과 함께해서 교육이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엔터테인먼트 뭐 상장사 CF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 관리가 되게 그 중요하고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 보면 되게 착해 보이시는데 이쪽 분야는 또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외국인 분들 뭐 그 굳이 이제 관리라고 할까요?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그 코어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 가장 큰 장점이 그 외국인 네트워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사실 그 관리가 되게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관리라기보다는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하시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혀 없고요. 네.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뭐 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좀 알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인플루언서 여러분들하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하고 유통하면서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사업 영역을 보면 민글즈, 민글 에듀, 민글 프로, 스토어, 뭐 마트, F&B, 민튜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그 민글링한 그 프로젝트 중에 재밌는 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게 저희가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은 두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은 이제 성인들을 위한 취미 클래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비정상을 다들 많이 보시고 대한민국을 되게 많이 볼 텐데 네. 그분들의 어떤 나라의 그 뭐 쿠킹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공예 클래스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했었는데 사실 그 작년에 저희가 좀 되게 의미 있게 했던 거는 호주의 블레어 그 씨와 네, 이제 호주에 네, 산불 호주. 났을 때 네. 같이 이제 거기에 필요한 구호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산불 단순히 때. 취미라던가 어떤 역량을 하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활동도 되게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 시즌 3가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특집이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민글 에듀로 투자 유치를 하셨고,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보기에도 민글 에듀의 민글랜드가 이제 상당히 메타버스 쪽으로 확장을 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투자 유치가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메타버스를 지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프리 A 라운드를 끝낸 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실제로 맡은 곳에서 메타버스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메타버스가 무엇이 얘기하는지 하는 되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은 로블록스라던가 뭐 제페토 그리고 많은 사실 게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되게 잘 됐었던 뭐 와우라던가 월드 워크래프트라던가 아니면 그런 MMORPG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메타버스와 뭐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큰 차이점 못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타버스의 어떤 성공 요소 봤을 때에는 저는 컨텐츠라고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재미가 아니고 이제 재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페이의 어떤 그 지향이 있느냐. 사실 저희는 이거를 교육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교육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는 지불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민글 에듀로 해서 글로벌 문화 체험, 역량 향상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왔는데 이분은 지금 5만 명이 넘게 1년 반 만에 팔린 이유가 그 이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준비하고 있는 지금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그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름이 이제 민글랜드예요. 생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아바타를 이 메타버스에게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를 구현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예로 이제 메타버스 안에 아이들이 자기가 아바타를 만들고 인천공항에 가서 출입국 시사를 하고 프랑스에 가는 거죠. 그럼 에펠탑을 보고 거기에 어떤 컨텐츠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준비하는 메타버스고요. 그래서 네. 이미 저희는 그걸 위한 컨텐츠를 다 구비를 해놨고 저희의 메타버스 전문가분들이 지금 많이 사실 계셔가지고 그 네, 부분들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투자 유치 내역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여지다시피 뭐 대기업들도 이니셜로 있긴 하지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컨텐츠 제작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단순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냥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과 연관된 그 글로벌 현실 연관된 그런 컨텐츠를 아이들하고 만드는 그 확장성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글링에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점 가지고 있고 그 창업자 그 전 대표님 활동도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MZ 세대는 뭐 모래알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창업 네트워크 네. 이거 참 어려운 일 같은데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사단법인 청년창업 프리임을 넣는 게 이유는 사실 창업가들 저희가 타겟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예비 창업가 3년 이하의 창업가들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생존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좌절하는 그런 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게 정부 지원들이 되게 많지만 많은 사실 투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부분들은 잘 갖춰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사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정부 지원 다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좌절을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함께 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그동안에 그런 분들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래서 만들게 됐고 이 사람들은 서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운다. 굉장히 인상적인데 아까 그 네트워크 진짜 아까 5만 명 정도까지 말씀을 주셨죠? 그건 저희 이제 민글링의 민글링. 이제 그 고객들이고요. 고객들. 저희 청년창업 네트워크는 예비 창업자와 그리고 그 3년 이하 창업자들 2만 명이 있다고 2만 보시면 될 명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합니다. 그 서비스 중에 그 지금 홈페이지 나와 있는 서비스를 보니까 이제 하나은행 금융지원 원큐 서비스도 진행 중이고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협업을 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프리즘이 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좀 재밌었던 거 있으면 하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스타트업의 초기 스타트업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유통, 이 매출을 만들기가 되게 힘든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정도 이제 그 데스타 협력 플랫폼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기업이 질문을 제시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푼다라는 어떤 협력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이 제시하고 그때 더본코리아와 함께 했었거든요. 이제 백종원 더본코리아와 뭐 짬뽕 맛의 균일화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프랜차이즈에서 그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스타트업이 지원을 해가지고 수상까지 간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이 정말 그 뭐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것들을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그 아쉽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네트워킹도 그렇고 굉장히 창업 실제 전선에서 뭐 어려운 일을 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대적 화두와 창업이라는 화두와 함께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창업하면서 느끼셨던 점, 그 한계나 교훈을 포함해서 혹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창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 함께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번에 3번째 사업인데요. 세 번째. 예. 네, 그렇죠. 지난 2번의 사업을 되게 좀 약간 속된 말로 시원하게 좀 그 잘 안 된 상황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전 창업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대기업을 다니거나 기업을 다니 나와서 네트워크를 확보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취업난이다 아니면 그 창업을 되게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처음에 막 정부 지원을 받고 이제 하게 되면 뭐 우리가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약간 착오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정말 창업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6년 지금 7년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좀 많은 실패와 그리고 정말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거의 매일매일 겪으면서 하루에 뭐 3-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많지 않을 정도로 되게 힘들게 사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많은 사실 준비들을 하고 사업을 창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리고
예전같이 이제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창업하기 좋은 창업의 어떤 시작하기 되게 좋은 나라인데 시작하기 좋은 나라죠. 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를 이끌어가는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노력들과 그리고 능력들과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시작이 쉽다고 해가지고 시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정부도 지금 정말 많은 좋은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네. 실제로 어떤 그것들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의 미진한 부분 되게 많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제 민간 그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목점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네. 중기 벤처부도 뭐 어떻게 된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좋은 그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K 유니콘을 찾아서 민글린 대표이자 청년 창업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전창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